y값은, 이거에 대해서 이 방향이 y값이죠. y값. 자, 그러면, 어, 어, y값은, 자, 그러니까 x값은 반지름 곱하기 38도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와버리죠. 이 값이 나온다, 이죠. 그래서 여기를 원통인데, 여기를 잘라서, 그러니까 A4를 돌돌 말아서 이거를 돌돌 말았을 때, 그걸 돌돌 말은 것을 피게 되면 평면이 되는 거죠. A4 그냥 2D 종이가 되는 거죠. 그 길이가 X값이 되는 거고, 쭉. 예. 근데 가운데 부분, 127도 부분에서는 완전히 127도 부분에서는 원통에 접하니까 그 선은 그냥 그게 X값이 되는 거고, Y는 이제 이 방향이죠. 이거에 대해서 직각 방향이 이제 Y가 되는 거죠. Y인데, Y는 지금 보면, 그러면, 자, 원통을 하늘에서 봤어요. 하늘에서 이제 북극이 아니고, 이게 북극이 아니고, 얘도 적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봤으니까, 예, 적도는, 이게 다 적도죠, 여기가. 다 적도. 이게 다 적도예요, 적도선이에요, 적도선. 하늘에서 봤으니까, 예. 자, 하늘에서 봤으니까. 자, 그랬을 때, 원통이, 저, Y값이라는 거죠. Y값이니까, 127, 여기가 127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127도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네. 여기가 127도 선이 되는 거고요. 네. 적도니까. 네. 네. 그 다음에, 127도. 여기가 적도고, 요게.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 여기가 적도니까 위도는 0, 위도 10도, 20도 쭉 30도, 40도에서 여기가 북극이니까,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요 선이 X축 선이 되는 거예요. X축 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종이를 이렇게 마른 거예요. 이렇게 말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았다고 본다 이거죠. 이렇게 말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거를 하늘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은 완전히 지구 구와 종이, 원통을 마른 종이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고, 그 바깥의 부분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를 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가 127도. 이게 이제 Y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Y 값이 되는 겁니다. Y 값. 그러면 127도에서의 Y 좌표는 당연히 제로고, 이렇게 갈수록 Y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127도 10분이라고 했죠, 여기가. 127도 10분. 127도에서 Y 값은 0이고, 127도 10분에서의 Y 값은, 좀 더 키우면, 127도의 10분에서의 Y 값은, 요만큼을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죠. 9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9에서 만약 계산했을 때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거는 반지름 곱하기, 여기가 127도 10분이니까, 127도 10분에서 127도를 뺀 10분. 그걸 곱하면, 요게 나오는 거지. 9에서, 이게 9에. 지표면을 9에 한번 투영하고 평면에 투영한다라는 거지. 그게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이니까 다시 한번 지표면을
구에 한번 이렇게 투영하고 평면에 한번 투영한다. 그게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이니까. 자, 그러면 9에 투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산이, 요 거리는 계산이 되죠. 근데 평면에 투영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에 투영한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면에 투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반지름이니까 r 곱하기 탄젠트 10분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전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반지름 곱하기 여기까지의 각도, 그게 9에 투영하는 거고,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여기까지의 각도가 평면은 이제 원통에 투영하는 거죠. 그게 y 값이 되는 거죠. y 값이. 그래서 원점일 때는 y 값이 제로지만 점점 y 값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결국 9에 투영하지 않아도 그냥 결국은 이 원통에 투영하는 것은 그냥 이 값은 9가 뭔지 모르지만 반지름 곱하기 이 거리, 저기 각 차이각, 이 점에서의 경도값과 원점에서의 경도값의 차이, 그 차이만큼 탄젠트 해주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y값.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할수록 자, 더 멀어질수록 이랬을 때 보면 똑같은 거리지만 지표선상에서 똑같은 거리지만 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어때요? 거리가 투영된 거리값이 커지죠. 에러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원점에서 가까운 부분은 요 차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축적 개수를 뭘로 해도 된다? 1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여기는 실제 길이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크니까 여기에 이 거리에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는 거예요? 0.9996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줄어들어서 이거에 비슷한 값으로 줄어드니까 축척을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으로 곱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UTM은 아까 TM은 축적 횟수가 1이라고 했고 UTM은 0.9996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TM은 우리가 저기 뭐라고 했어요? 125도, 127도, 129도, 131도라고 그랬잖아요. 경도값, 원점의 경도값을. 근데 UTM은 UTM은 우리나라의 경우 123, 12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서부 원점과 중부 원점의 차이가 2도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를 하면 120, 125, 자, 이게 125, 127, 129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가 129, 이게 129, 125 이렇게 했을 때 내가 127에 가깝다, 127에 가깝다라고 하면 127을 쓰는 거예요. 원점을. 자, 그러면 이 128을 기준으로 해서 128, 그 다음에 121과 125의 가운데 126, 요만큼 부분은 원점을 127로 하는 거예요. 즉 126과 128 2도 부분만 127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원점, UTM의 원점은 123과 129예요. 즉 123은 훨씬 더 이쪽 방향, 123은 훨씬 더 이쪽 방향이고 129는 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123과 원점이 123에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29에서 하나가 있으니까 내가 위치가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129보다는 123에 가까우니까 123을 원점으로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129와 123의 중간은 126이 있겠죠. 126.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여기 120이라는 점이 있겠죠. 120이라는 점이. 그러면 126과 120 이 사이가 몇 도냐면 6도 부분은 전부 원점을 123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2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6도가 되게 되면 차이가 커지니까 요게 여기다 123에다가 탁 맞췄을 때 요거를 역시 파란색으로 하면 123에 딱 맞췄을 때 123에 여기다 딱 맞췄을 때 6도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예 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붙이지 않고 지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렵네요, 설명하기가. 123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잘 맞는데 여기에서는 얘는 실제적으로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실제 투영은 이만큼 되니까 줄여야 된다 이거죠. 이게 줄여야 된다. 이쪽도 줄이고 이쪽도 줄이고. 근데 저기 TM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근데 UTM은 6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왜곡이 심하다. 2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만큼이나 이만큼은 여기나 여기 요거나 차이가 없는데 6도로 했을 경우에는 이 거리와 이 투영된 거리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TM에서는 축적 개수를 1로 하고 UTM에서는 축적 개수를 여기 가운데에서의 축적 개수를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0.9996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원점이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가 축적 개수가 0. 그러니까 여기는 일치하는 거죠. 요 부분. 오히려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멀어지고 이쪽에서 멀어지고 여기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결국 TM과 똑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0.99966을 해주면, 예,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죠? 오프라인 같으면 여러분 그 상황을 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알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네요. 어쨌든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은 지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원으로 여기서 원을 잡는 거죠. 이렇게 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을 때 9로 한번 잡아놓고, 이거를 다시 평면 투영을 평면 투영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거 구로 이거를 안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어차피 최종적인 값은 이 구로 투영하는 게 아니라 평면상의 투영값 이걸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로 투영을 안 해도 역시 결국은 이걸로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 말고 그 다음에 그냥 TM 투영이라고 했어요. TM 투영은 요거 여기서 이제 구로 투영한다는 얘기는 핵심은 뭐냐면 지구 반지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 반지름. 지구 반지름을 결정해야, 지구 반지름을 결정해야 이거 곱하기 탄젠트 세트하면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TM 투영은 뭐냐? 지구는 원래 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타원체라고 그랬잖아요. 타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애매한 거예요. 타원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응? 지구는 타원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애매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는 R이 딱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R인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요게 R인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측지위드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이거의 직각방향. 이게 측지위드라고 했죠. 또, 이 부분에서는 이 선에 대해서 직각방향.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R 값이 다 변한다라고 했죠. R 값이. 그래서 지구 중심에 이렇게 놨을 때, 자, 이게 지구 중심선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R 값은 이게 되고, 여기서의 R 값은 이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했냐면, 모유선 곡률 반경이라고 했죠. 모유선 곡률 반경. 모유선 곡률 반경은 위도마다 다 틀리다라고 했죠. 이 반경, 이 반경, 이 반경 다 틀리다고 했죠. 가우스상사 이중투영, 지구를 구에 투영한 다음 평면에 투영한다. 지구를 구에 투영했을 때는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TM 투영은 지구가 구가 아니고 타원체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각각의 위도마다 지구 반경을 다 구해줘야 된다. 그 지구 반경이 모유선 곡률 반경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유선 곡률 반경을 구한 다음에 그 반경에다가 그 반경을 이제 이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반지름 R은 모유선 곡률 반경을 계산해서 요게 그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 여기서의 반경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보다 모유선 곡률 반경이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그림상으로는 요걸로 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예. 요게 모의선 곡률 반경 곱하기 탄젠트 하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값이 다 틀려지는 거죠. 예. 위도마다. 근데 모의선 곡률 방향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예. 모의선 곡률 방향의 공식은, 예. n이라고 하고요. a의 오버, 네. 뭐 sqrt 그리고 1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파이. 네. 다음에 바로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는요, 2는 2의 제곱은 2의 제곱은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오버 a의 제곱. 이렇게 돼. 장방경, 단방경, 타원체라고 있으니까 타원체에 장방경 집어넣으면 되고 단방경 집어넣으면 이거는 일정한 값이죠. 일정한 값이고 이것도 일정한 값. 요 세타, 요게 바로 위도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n값 모의선의 반경이 다 틀려진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해서 투영을 해주면 그게 TM이 되는 거고,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은 모의선 곡률 반경이 아니라 지구의 반경은 똑같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구가 아니라 타원체에 가깝기 때문에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으로 투영을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그냥 TM 투영으로 투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저기 지구 형상을 표현하는데, 평면으로 표현하는데 훨씬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저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횡원통 투영이 있습니다. 횡원통 투영. 자, 그 횡원통 투영은 뭐냐면 이렇게 투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영을 하는데 지구가 이제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게 횡원통 투영을 이렇게 투영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영을 하면 가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 그리고 요게 x 원래는 y 이렇게 데카르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x,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접하는 요 부분이 똑같이 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로가 길기 때문에 얘를 90도 회전하는 거죠. 90도 회전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여기에 127도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원통을 이렇게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125도로 원통을 옮길 수도 있고 127도로 옮길 수도 있고 129도로 131도로 원통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 선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125도 우리나라 이렇게 길쭉하니까 이 선에 잘 맞겠죠. 125도로 하면 그 125도 부분은 원통과 일치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횡원통 투영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원통이었는데 요게 X축, 요게 Y축이었는데 얘를 90도로 뒤집으니까 여기가 X축이 되고 이쪽이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직교좌표는 세로가 X축, 가로가 Y축이라 그런 겁니다. 네.